미국 가전업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콜먼입니다. 52살의 나이로 뉴욕에서 대형 가전 유통 체인을 운영하고 있죠. 제 인생은 늘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6시 30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그날 본 뉴스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던 그 순간 화면에 굵직한 속보가 떴어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 전자제품의 40% 관세 부과 검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중얼거렸죠. 제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월풀 같은 미국 브랜드 제품에는 영향이 없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산 가전에 대해 항상 의심이 많았습니다. 디자인은 화려할지 몰라도 내구성이나 성능이 미국 제품을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브라이언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브라이언은 38살로 제 매장의 운영 책임자였어요.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죠. 사장님,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찾으며 난리가 났어요. 베스트바이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미국 가전업계에서 30년을 보낸 저로서는 이런 류의 공황 상태를 여러 번 봐왔거든요. 하지만 오전 내내 매장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들어오는 고객마다 한국 제품을 찾았습니다. 삼성 세탁기 있나요? LG 스마트 냉장고 언제 들어오죠? 점심시간에 경쟁 유통업자인 친구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이크도 50살로 저와 비슷한 연배였죠. 동종업계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에릭,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야. 사람들, 한국 가전 없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야. 마이크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야?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 제가 물었지만 마이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난 이미 일부 한국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너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설마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지배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미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 제품에 대한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전자제품 매장 앞을 지나쳤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모두가 한국 제품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삶의 평온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미국 가전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 앞에 고객들이 몇 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장 문을 열자마자 질문 세례가 쏟아졌어요. 한국 브랜드 냉장고는 없나요? 스마트 세탁기는 언제 들어와요? 저는 여전히 이건 단순한 광풍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오전 시간대의 매장이 고객들로 북적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한국 제품은 우리 매장에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가다간 고객들이 다 경쟁 매장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 제품을 들여와야 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브라이언, 우리는 항상 품질과 신뢰성으로 승부해왔어. 월풀과 우리의 파트너십은 30년이야. 그걸 한순간의 유행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 다시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어때? 더 심각해졌어. 지금 한국 본사와 계약 협상 중이야. 매장 일부를 한국 제품 전용관으로 바꿀 계획이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저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니. 한국 제품의 인기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한국 제품에 열광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제가 답답함을 토로하자 마이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모르겠어. 한국 제품들, 특히 최신 스마트 가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과는 차원이 달라.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고 그냥 써보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미국 제품만 취급해온 저로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이런 열광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고객들을 다 잃을 수는 없었죠. 결국 브라이언의 제안에 따라 한국계 사업가인 사무엘 리와 만남을 갖기로 했어요. 사무엘 리는 미국 가전업계에서 대형 도매업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대기업들의 제품을
미국 시장에 유통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죠. 약속 날짜를 잡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전화했을 때 비서가 말했습니다. 리 사장님은 현재 예약이 2주 후까지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 콜먼 사장님이라고 하시니 내일 아침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저는 분명 업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이렇게 바쁜 사람이 갑자기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가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어쨌든 기회가 생긴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컴퓨터로 한국 가전제품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리뷰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특히 스마트홈 기능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칭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위해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가전제품의 자존심을 지켜온 저로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장의 변화는 분명했고 이에 적응하지 않으면 제 사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사무엘 리와의 만남을 앞두고 긴장되었거든요. 하지만 매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매장 앞에 늘어선 긴 줄이었어요. 사람들이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시죠? 무엇을 기다리시는 건가요? 한 중년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스마트 냉장고요. 오늘 입고된다고 들었어요. 저희 매장에는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만 제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스러운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이 매장엔 왜 한국 제품이 없죠? 다른 매장은 벌써 예약받던데요.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들도 이미 와 있었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브라이언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소비자들의 문에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다들 한국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패닉 현상이에요.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월풀과 오랜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그 신뢰를 쉽게 버릴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하지만 제 말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불안한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도 그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경쟁 매장들은 이미 빠르게 한국 제품을 들여오고 있었고 심지어 월마트, 아마존까지 한국 가전 특별 프로모션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브라이언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기회 놓치면 우리 매장 경쟁력 잃습니다. 적어도 몇 개의 한국 제품이라도 테스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장 앞에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일부는 실망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았어, 브라이언. 오늘 사무엘 리를 만나고 결정하자. 사무엘 리의 사무실은 뉴욕 중심가의 고급 빌딩 30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로 들어서자 현대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다양한 한국 가전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사무엘 리는 예상과 달리 매우 친절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콜먼 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어요. 미국 가전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시니까요.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지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리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한국 제품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네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무엘 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해합니다. 콜먼 사장님께서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 쇼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뉴욕 한복판에 위치한 쇼룸으로 초대했고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 가전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과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 리의 쇼룸은 뉴욕 한복판에 위치한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유리와 철제로 이루어진 모던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미래로 걸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벽면을 따라 최신 한국 스마트 가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실제 가전과 같이 꾸며진 공간에서 제품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가전제품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그 혁신성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 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처음 본 스마트 냉장고는 외관만으로도 인상적이었어요.
매끈한 디자인과 커다란 터치스크린이 냉장고 문에 내장되어 있었죠. 사무엘 리가 냉장고 문을 열자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작동하며 내용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내부 식재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알려주고 현재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도 추천해줍니다. 또한 식재료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주문 목록을 만들어주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 기능을 직접 시험해봤어요. 놀랍게도 냉장고가 내부 식재료를 정확히 인식하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음성 명령으로도 작동했죠. 다음으로 본 세탁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 세탁기는 옷감의 종류와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세탁 방법을 선택합니다. 물 사용량은 미국 제품의 절반 수준이지만 세척력은 오히려 더 뛰어나죠. 사무엘 리의 설명에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을 덜 쓰면서 더 깨끗하게 세탁한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15년 이상 연구한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덕션 레인지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음식의 종류와 양에 따라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심지어 요리법까지 음성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전자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잖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사무엘 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활의 동반자예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죠. 에너지 사용량도 미국 제품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쇼룸을 돌아보며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평생 미국 가전제품의 우수성을 믿어왔던 저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죠. 이 모든 기능들이 정말 실용적일까요? 미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원할까요? 사무엘 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사용자 조사 결과 한 번 써본 소비자의 95%가 다시는 기존 제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매우 직관적이라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쇼룸에 방문한 일반 고객들이 제품을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부부도 스마트 냉장고의 기능을 즐겁게 탐색하고 있었어요. 쇼룸 투어가 끝나고 사무엘 리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무언가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인상적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무엘 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 전에 구매하려고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3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해도 한국 제품의 기술적 우위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제 사업은 큰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의 물결을 계속 무시한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다시 한번 관세 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산 가전의 25% 관세 확정, 한국산 가전은 아직 미확정, 하지만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최소 30%, 많게는 35%까지 오를 가능성. 경제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자 한국 가전제품 사재기 열풍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요 가전 매장 앞에는 밤새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매장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이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제 매출은 전주 대비 50% 감소했어요.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찾다가 우리 매장에 없으니 그냥 가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매장은 고객으로 북적거렸지만 대부분이 한국 제품 입고 예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떠나갔습니다. 브라이언이 계속해서 보고했어요. 주변 경쟁 매장들은 모두 한국 제품 특별 전시관을 설치했고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월마트도 한국 가전제품 특별 구역을 만들었다고 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도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가로서 시장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어요. 점심 무렵
오랜 친구이자 경쟁자인 마이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에릭, 어떻게 지내? 솔직히 혼란스러워. 넌 어때? 제가 물었어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한국 대기업 2곳과 계약을 마쳤어. 매장의 30%를 한국 제품 전용관으로 바꿀 예정이야. 마이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넌 항상 나보다 더 보수적이었잖아.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에릭, 자네도 시대에 적응해야 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 내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직접 한국 제품을 써보고 나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걸 알게 됐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장 앞으로는 여전히 고객들이 들어왔다. 실망한 표정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미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고 한국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매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져갔어요. 오후 회의에서 브라이언이 매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락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사장님, 이대로 가면 매장이 무너집니다. 최소한 한국 제품을 일부라도 들여와야 합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무엘 리에게 연락해 한 달간 한국 제품을 테스트해보겠다고 말해.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지만 저희 마음은 무거웠어요. 30년간 지켜온 신념을 포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로서 시장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사무엘 리에게 전화를 걸자 빠르게 받았습니다. 콜먼 사장님, 결정하셨군요. 네. 한 달간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 몇 가지만 소량으로 들여오려고 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어요. 콜먼 사장님 댁에 먼저 한국 제품들을 설치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직접 사용해보시면 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이왕 결정한 거라면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 가전산업의 위상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저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리가 약속한 대로 이틀 후 한국의 기술자들이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스마트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레인지, 식기세척기까지 모든 주요 가전제품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설치 과정의 전문성과 세심함에 점차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제품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며 설명했어요. 냉장고 내부 카메라로 외출 중에도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고 세탁기 상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첫날 밤, 저는 스마트 냉장고 앞에 서서 터치스크린을 탐색했습니다. 식재료 목록, 유통기한 알림, 추천 레시피 등 다양한 기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와인의 최적 보관 온도까지 자동으로 설정해 주었죠. 다음 날 아침, 세탁기를 사용해봤는데 놀라웠습니다. 옷감을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해주고 세제량까지 정확히 계산해 주었어요. 게다가 정말로 물 사용량이 기존 제품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인덕션 레인지를 사용해봤어요. 음성 명령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했고 내장된 인공지능이 요리 과정을 가이드해 주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조리할 때는 정확한 온도와 뒤집는 타이밍까지 알려주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이 제품들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에너지 사용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기 요금이 평소보다 30%나 감소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매장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사장님, 월풀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한국 제품과 계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한국 제품과 계약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점 계약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미국 제품 위주로 판매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이 끊어질 위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일주일간 한국 제품을 사용하며 느낀 혁신과 편리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엘 리에게 전화했어요. 월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한국 제품을 드린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네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한국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시장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거죠. 콜먼 사장님, 결정은 사장님 몫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미국 제품에 대한 충성심과 새로운 혁신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날 밤, 스마트 냉장고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 냉장고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단순한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을 모았어요. 우리는 한국 제품 계약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선택이 아니라 혁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일부 오래된 직원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솔루션입니다. 한국 제품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사무엘 리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장의 30%를 한국 가전 전용관으로 개조하기로 했고, 먼저 스마트 냉장고와 세탁기를 중심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일주일 만에 첫 한국 제품들이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낯선 제품들을 어색해했지만 사무엘 리가 보낸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으며 점차 적응해 갔어요. 매장 한쪽에 스마트홈 존이라는 특별 구역을 마련했고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첫날부터 고객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매장이 북적거렸죠. 특히 스마트 냉장고 앞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식재료를 다 인식한다고요? 한 고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브라이언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네. 내부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모든 식재료를 인식하고 유통기한까지 관리해줍니다.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첫 주말이 지나고 매출 보고서를 받아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제품 코너의 매출이 예상의 2배를 넘어섰고 전체 매장 매출도 20%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이 단순히 구경하러 왔다가 실제 구매로 이어졌고 구매 후기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고객들이 한국 제품의 편리함에 열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70대 노부부가 스마트 냉장고를 구매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탁기도 같은 브랜드로 바꾸고 싶어요. 냉장고가 너무 편리해서 다른 제품도 사용해보고 싶네요. 저는 이런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무엘 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다음 주에는 더 다양한 제품을 들여오고 싶습니다. 사무엘 리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모델들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콜먼 사장님 매장에 우선 공급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희 매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장 면적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제품으로 채워졌고 고객들로 항상 붐볐어요. 경쟁 매장보다 먼저 신형 모델을 들여오면서 시장 주도권을 다시 잡아갔습니다. 직원들도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제품에 당황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가전의 전문가가 되어 고객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본사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어서요. 그들의 혁신 철학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느 날 오랜 고객인 톰슨 씨가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30년간 미국 제품만 사용해왔던 분이었죠. 콜먼 씨, 솔직히 처음엔 실망했어요. 항상 미국 제품만 취급하던 당신이 한국 제품을 들이다니. 하지만 이웃의 추천으로 한국 세탁기를 구매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젠 다른 가전도 바꾸고 싶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 리와의 파트너십도 더욱 견고해졌어요. 그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서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매장은 항상 최신 제품과 기술을 가장 먼저 선보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랜 친구 마이크가 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에릭, 자네가 이렇게 빠르게 적응할 줄은 몰랐어. 매장이 완전히 달라졌군.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해.
이것은 단순한 제품 교체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야. 우리는 단순히 가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월풀보다 한국 제품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어. 기술력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 그의 말에 공감하며 저는 변화의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 불어왔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브라이언이 밝은 표정으로 매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매출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게다가 기존 대비 30%나 상승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살펴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매장은 활기를 되찾았고 고객들의 만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월풀보다 한국 제품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한국 가전제품이 가진 혁신성과 에너지 효율성, 스마트 기능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었죠. 어느 날 사무엘 리가 특별한 제안을 들고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콜먼 사장님, 한국 본사에서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사장님께서 자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가장 잘 아시니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제품에 의구심을 품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미국 시장 전략에 조언을 하게 되다니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기업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곳에서는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제품을 개발합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가전제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에너지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기술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매장을 이끌었어요. 이제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생활의 비전을 제시하는 곳으로 매장을 변화시켰습니다. 고객들도 이러한 변화를 환영했어요. 특히 환경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한국 제품에 열광했고 중장년층은 사용 편의성에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장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30년간 미국 가전만 취급하던 저는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자 더 넓은 세상이 열렸어요. 저는 이제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쌓였고 더 다양하고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최신 한국 가전을 구경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변화는 위기가 아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다. 이제 저는 단순한 가전 유통업자가 아니라 혁신적인 생활 방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변화는 불과 몇 개월 전 그 뉴스를 보았던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위기는 사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였어요. 모든 변화는 처음에는 두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이 제 인생을 바꾼 것처럼 때로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지금까지 에릭 콜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에서도 가전은 역시 한국이라는 말이 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